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회계 강사 신정현입니다. 제94회 전산회계 1급 실무 기출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메인 매출 전표는 그 증빙별로 부가세 유형을 입력을 해주고 분계사항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일반 전표 입력은 분계만 입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분계에다가 부가가치세 유형까지 들어가는 전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부가세랑 분계사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 유형이랑 분계사항 입력하는 전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분계 유형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분계 유형은 일단 전부 다 혼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혼합을 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카드 거래일 때만 카드 유형으로 쓰자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카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가 카드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한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와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거래처 입력 때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카드 거래만 카드 유형을 입력을 하자.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10월 11일 거래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대금은 약소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메인 매출 전표를 푸실 때 부가세 유형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개하시면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부가세 유형을 파악을 하려면 이 증빙별로 부가세 유형을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증빙을 찾아야 되는데, 증빙이 구매 확인서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이럴 때는 부가세 유형이 영세 코드로 들어가는데, 매입을 한 거니까 부가세 유형은 52번 영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계 같은 경우는 원재료 4,400만 원을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4,400만 원, 대변에 어음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 4,4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이 사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쪽에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시고 10월 11일 부가세 유형 52번 영세 매입, 품목은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원재료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4,400만원. 그 다음에 코드는 거래처니까 이 거래처는 평산기업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이제 카드 유형 빼고 다 혼합으로 쓰자라고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이 하단에 일반 전표 입력이 나오는데 차변에 원재료 4,400 맞죠? 그러면 이제 엔터로 넘어가서 대변에 지급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제조 부분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 원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했다. 이제 가로 부분을 제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이라는 뜻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 아니니까 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는 거니까 수선비를 쓰면 되겠네요. 수선비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제조 부문이면 500번대 코드의 수선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제조 부분이 아니라면 800번대 수선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조 부분이니까 500번대 수선비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2번 같은 경우는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카드가세, 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한 거니까 57번 카드 매입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유형은 카드 거래니까 카드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분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자산, 기계장치의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비용, 제조원가 500번대로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지급금이냐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을 외상 매입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보면 10월 19일 부가세 유형은 57번 카드가세, 품목은 수선비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공급가액은 사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매입세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이 15만 원이 맞는데 카드가세 유형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 란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카드가세면은 수선비 16만 5천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알아서 나눠줘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진진,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이제 말풍선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사가 신한카드가 되겠습니다. 신한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유형은 이제 4번 카드로 하시라고 그랬죠. 카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카드로 하게 되면 이 해당 채무 계정 과목 거래처가 신한카드로 카드사가 바로 들어가죠. 그런데 혼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아니라 주진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하신 상태신데 실수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드 거래는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자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미지급금이랑 부가세 대급금은 계정 과목이 맞는데 원재료는 틀렸으니까 원재료 부분에만 계정 과목을 수선비로 바꿔주시면 되고 제조 부분이니까 520번 수선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반품이에요. 반품 처리됐다는 거고요. 반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되었으며 외상매입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분계 금액은 음수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를 공급을 했었는데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 원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다시 끊는다.
다시 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과세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매입분이기 때문에 51번 과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역시 반품시킨 거니까 공급가액 마이너스 70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7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계 역시 원재료 마이너스 700만원, 부가세 대급금 마이너스 70만원 차변에 기록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770만원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10월 30일 부가세 유형은 51번 과세, 그 다음에 품목 원재료가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700만원. 자, 여기서 양수를 입력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음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음수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고요. 자, 거래처는 이제 세무,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여에 해당이 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외상 매입금 770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러시아의 직수출로 제품을 판매했다.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를 보시면,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수출이라고 돼 있어요. 직수출이라고만 나와 있고 증빙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가세 유형이 16번 수출이 되는 거고요.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이제 제품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2,200만원, 차변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2,2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자는 11월 15일, 유형은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지금 2만 달러의 환율이 1,100원씩이니까 2,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2,200만원. 거래처는 모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말풍선 누르신 다음에 1번 직접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수출 신고번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12월 12일 당사 영업자 증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5천만 원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지금 우리 회사가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한 거니까 5천만 원은 당자 예금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보시면 일단 증빙은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이 될 거고요. 분계는 차변에 토지 1억 5천만 원, 대변에 당자예금 5천만 원, 미지급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자, 12월 10일
53번 면세. 품목은 토지로 하시면 될 거고요. 공급가액은 1억 5천만 원. 거래처는 한국토건. 전자일부는 역시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1번 여에 해당이 되고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을 토지로 바꿔주셔야 되고, 대변에는 당좌 수표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해 준 거니까 당좌 예금으로 우선 5천만 원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 하나무역의 제품을 판매를 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받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6번도 보시면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부가세 유형은 17번 카드 매출과세가 되는 거고요.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카드로 입력하시는 게 덜 헷갈리실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는 12월 15일, 부가세 유형은 17번 품목은 제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거래 같은 경우는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급가액란에 합계 금액인 22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알아서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나무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BC카드가 되겠네요. BC카드. 분계 유형은 4번 카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계를 보시면 맞게 되어 있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22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200만원, 부가세 해소금 20만원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완료가 되었고요. 자, 다음 4번 문제에 해당하는 전표 수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보시면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상전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550만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번에 대한 설명은 외상 매출금 회수액인데 제품 매출의 계약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대변에 선수금으로 기록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분계는 차변의 보통 예금 550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550만원이 맞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수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서 9월 5일 전표를 보시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변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만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2번을 보시면 우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증빙이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거래처 지원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했다라고 했으니까 접대비가 맞아요. 접대비가 맞는데
복리후생비로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러면 뭘 고쳐야 되냐면 일단 부가세 유형이 과세가 아니라 매입과세가 아니고 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아니고 불공으로 부가세 유형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계정 과목 역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세 유형은 54번 매입세 불공제, 불공유형,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으로 해당이 되고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은 아니니까 닫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10월 4일 조회하시면 이 부가세 유형이 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이걸 수정을 하셔야 돼요. 54번 매입세 불공제로 바꿔주셔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맞으니까 분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계 유형을 지금 혼합으로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혼합으로 굳이 안 바꾸셔도 되고 대신에 이 계정 과목을 F2 눌러서 접대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접대비로. 자,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현금이 되는데 접대비는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전표 수정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을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12월 31일, 그러니까 결산일, 기말에 하는 분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분계예요. 자, 1번부터 보면 4월 1일 2년 후에 이자 6%와 원금을 일시상하는 조건으로 1억을 차입했는데 당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월할 계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은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자를 2년 후에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계는 비용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지금 인식하라고 하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4월 1일에 빌린 거니까 1년치는 아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9개월치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9개월치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억에 연이자 6%를 곱하고 나누기 11을 하면 한 달치의 이자가 나올 거고 여기서 곱하기 9를 하면 9개월치에 대한 이자가 나와서 9개월치에 대한 이자 비용은 4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차변에 이자 비용 450만 원, 대변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지만 지급은 안 한 거니까 이때는 결산 계정 과목인 미지급 비용의 부채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거래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31일 차변에는 이자 비용 45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의 부채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일단 단기매매증권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을 3월 20일에 취득을 했을 때 7,500만 원이었다는 거고요. 지금 결산정리분계는 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시점 12월 31일에 돼서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8,100만 원으로 지금 600만 원의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600만 원만큼 증가시켜주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단기매매증권 600만 원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0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600만 원을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12월 31일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엔터를 연타를 해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0만 원 증가,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6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충분히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3번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조회해서 입력하는 수동 결산이 있고,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금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하는 자동 결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자동 결산이 더 편리하니까 자동 결산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에 어떻게 설정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자동 결산하기로 했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는 결산 재무제표 탭에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에 보시면 상단에 F8 대손 삼각이 있어요. 이 대손 삼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추가 설정액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에 대해서는 대손 설정하란 말이 없었으니까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231만 3,900원, 바드럼 76만 2,500원이 자동 입력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남겨두시고 결산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자동 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좌측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일반 전표 입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F3 전표 추가는 반드시 눌러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전표 추가를 눌렀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0일을 조회하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307만 6,400원 맞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231만 3,900원,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 76만 2,500원이 맞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자,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 채권 계정 과목 잔액에서 설정률을 곱하면 설정 대상 금액이 나오고 설정 대상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이미 설정해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정 대상 금액이라는 거는 결국에 258만 3,900원만큼만 만들어 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정을 해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만 뺐을 때 231만 3,900원만 추가 분계를 하면 258만 3,900원이라는 설정 대상 금액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분계를 해야 될 금액은 채권 잔액에서 설정률 보통 1%예요. 곱해서 설정 대상 금액을 먼저 구하고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분계해야 할 대손충당금 금액을 구합니다. 바드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76만 2,500원도 바드럼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기록이 되니까 이 대손상각비 기록을 할 때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거 모두 더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307만 6,400원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대손충당금은 해당 채권 개정 과목에 대해서 차감하는 역할이니까 각각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231만 3,900원, 대손충당금에 대한 바드럼,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76만 2,500원.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수동결산을 한다면 결산재무제표에 합계잔액시산표를 들어가셔서 기간을 12월 31일로 조회하시고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이 나와요. 202억 5,839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1% 곱한 게 아까 제가 산출한 설정 대상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 27만 원은 바로 외상매출금 하단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은 자동결산으로 결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잔액이 258만 3,900원으로 나오지만 이 잔액이 분계를 하기 전에는 27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설정 대상 금액에서 잔액을 빼서 231만 3,900원을 추가 설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는 방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대신에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결산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은 자동결산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장부조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장부조회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떤 장부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문제는 유동자산이고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유동자산을 물어보고 있죠. 자산, 부채, 자본을 물어보고 있고 전년도랑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재무상태표는 우측 상단의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재무상태표를 이제 클릭을 하셨을 때 3월 말 현재니까 일단 기간은 3월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기 3월 말까지의 유동자산 금액이 나오죠. 유동자산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전년도잖아요. 전년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 무조건 재무상태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억 2천 31만 3천 원에서 2억 5천 400 2만 3천 원을 빼면 보시는 것처럼 4억 6천 29만 원이 나오고요. 이 금액을 저장을 했다가 어디에 입력을 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무시험 답안 1, 2, 3번이 있는데 이 1, 2, 3번이 장부조회 문제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장부조회 1번을 저희가 풀었으니까 답이 4억 6천 629만 원 엔터 이렇게 치시면 장부조회에 대한 답안이 반영이 됩니다. 이론 문제 푸실 때도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고 이론 시험 답안 작성하시고 실무 시험은 6번 장부조회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장부조회는 풀어봤고요. 2번에 보시면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일단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을 이제 묻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차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을 물어보고 있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계정 과목이 모두 모인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정 과목을 물어보고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뭐 차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계정이 다 모여 있는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은 장부관리 탭에 총계정 원장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상반기 중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가장 큰 달은 지금 1월이네요. 1월 1억 7,725만 원. 그다음 가장 적은 달은 3월 1,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월과 3월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5,847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이론 문제 답안에 1억 5,847만 원을 엔터를 입력하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문제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이 됐다면 현가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된 거는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이란 부분을 보시고 아, 이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이 됐을 거고 부가세 유형이 현가로 들어갔겠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장을 조회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장은 장부관리에 하단에 메인 매출장이 있는데 기간은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구분은 매출 유형은 22번 현과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대가 합계액을 묻고 있으니까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총합계 금액이
173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3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서 1730만 원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답안 작성을 하셨으면 우측 하단에 답안 저장을 누르셔서 저장을 하시고 USB를 뽑고 감독관분한테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제94회 전산회계 1급 실무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93회 전산회계 1급 실무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